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시즌으로 돌아온 용성전입니다. 네 번째 무대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용성전이 4회째를 맞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용성전은 예선전부터 32강까지 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8안의 연속입니다. 지금 예선전에서도 김석 구단 신민준 선수 정상급 강자들의 탈락이 이어지고 있고 네. 지금 본선 무대에서도 지금 변상열 구단 등 탑랭커들이 떨어지면서 이번 용성전 새로운 얼굴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 네 번째 대회에는 어떤 선수들이 용성전의 문을 두들겼을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한 개 다 차이 나죠. 그동안 두 선수가 상대 전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두 번쯤은 대결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의외네요. 네, 우선 박영훈 구단은 2기 대회에서 준결승에도 이름을 올렸던 선수고 최정 구단은 매해 16강 이상의 성적을 보여줬었어요. 두 기사 모두 전반적으로 용성전에서 성적이 좋은 편이고요. 최근에 컨디션만 놓고 보면 박영훈 구단은 굉장히 저조하고 좀 컨디션 난조라고 볼 수 있겠고 최정 구단의 컨디션은 아주 무난하고 괜찮아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신진서 구단의 상대가 가려지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 승리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용성전 32강전 박영훈 구단, 최정 구단의 만남입니다. 대국 규정은 각자 20분의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지는 시간 누적제 방식입니다. 이 오랜만에 시간 누적제 방식을 선수들이 진행을 해서 그런지 좀 어색해했던 선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이 방식으로 자주 연습 대국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낯설게 느껴지죠. 바둑은 박영훈 구단의 핵번이고 양화점 보석을 들고 나왔네요. 시간 누적제 방식은 이 방식 자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사가 아무래도 좀 유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속기파여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네. 시간을 나중에 좀 많이 남겨두고서 후반전이나 종반전 아주 중요한 장면에서 시간을 몰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추가 시간 20초를 초읽기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중반전 후반에 좀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훈 구단이 좌상을 걸쳐둔 이후에 3-3으로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하게 여겨졌던 지금 박영훈 구단의 날일자의 걸침조차도 최근의 흐름은 그 걸침을 하지 않고 바로 지금 3-3을 들어간 자리를 두는 게 조금 더 유행이긴 합니다. 하지만 박영훈 구단은 그 백의 이 화점과 소목 포진에서는 대부분 5번째 수로 날일자 걸침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AI는 그 날일자 걸침 자체를 확률상 그렇게 득이 없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박영훈 구단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곳에서도 한 칸으로 전개하네요. 역시 뭐 배석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요즘에 이 한 칸이 굉장히 또 유행이죠. 한 칸은 다음에 이제 여기를 둬야 되는 부담이 있기는 네. 합니다만 그래도 한 수를 더 지켜서 이 형태에서 흙이 이제 가장 좋은 모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후수를 각오하고서라도 한 칸을 뛰는 것이고요. 이제 날일자는 물론 선수를 뽑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다음에 두었을 때의 자세가 한 칸과 이수보다는 좀 못 미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최정 구단도 좌상을 협공합니다. 네, 역시 뭐 지금 상황에서 백이 둘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싶고요. 흙이 벌릴 수 있는 그 두 칸의 자리를 역으로 가면서 이 백의 모양을 좌변을 좀 키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철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양을 계속 키워가고요. 네, 흙도 바로 지우러 가야 될까요? 이제는 이제 여기를 아예 두지 않으면 백이 이 정도로 두면서 이 한 점에 대한 그 중앙 탈출도 막음과 동시에 여기 이 간격 자체가 굉장히 훌륭해요. 이 두 돌부터 시작해서 여기 석점까지 간격이 한 7칸 정도 되거든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 빠를 수도 있는 타이밍이지만 삭감이 좀 시급한 자리입니다. 네, 이 정도는 삭감이라고 하기에는 아예 다 깨겠다라는 뜻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보통 그 삭감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데를 어깨 짚어서 두는 것인데 지금의 배석에서는 잘 고려해야 될 부분 자체가 이 한 점이 아직은 준동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눌러가서 백이 이런 데 돌이 쌓여버리면 자연스럽게 이 한 점의 움직임이 어려워지니까 이런 지금 삭감의 모습보다는 뭐 침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들어오는 순간에 백은 네. 공격이 좀 쉽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한 칸 뛴 수도 멀리서 좀 공격을 보고 있고 그 좌상기 쪽에 흙 한 점의 움직임을 좀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자, 박영훈 구단 적극적인 행마 같은데요. 역시 이제 행마에 있어서 뭐 한 칸, 두 칸, 지금의 눈목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칸은 좀 느린 느낌이고요. 두 칸은 뭐 가볍고 중앙으로 뛰어나가는 데 있어서 괜찮긴 하지만 지금 실전에 둔 수에 비해서 100넉점에 대한 압박이 좀 약합니다. 이거는 중앙을 호쾌하게 나가는 의미가 있고 넉점을 압박하는 가장 지금 이 장면에서 둘 수 있는 강력한 수를 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백도 막아두는군요. 지금 최정 구단이 둔 수가 좀 발이 느리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흙이 여기를 와 있고 백이 이 날일자 이런 배석에서 보면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것이 이렇게 두면서 이 두 점에 대한 약점을 노리고 다음에 이런 곳을 찝어서 변 쪽으로의 진출 두 가지를 보고 있고요. 아예 두지 않으면 흙한테 날일자 정도를 허용해서 여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변 쪽으로의 탈출이 굉장히 좀 답답해지죠. 박영훈 구단도
이제 흑의 눈목자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그곳을 한 칸 띄어서 안정을 시켜둡니다. 네, 대신 백도 눌러갈 수 있어요. 네, 최정 구단이 이 자리를 두었을 때부터 노렸던 수고요. 여기는 흑이 둔다면 이 수로는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묘하게 이렇게 폐 형태로 붙여서 계속 압박을 하고 젖혀서 흑이 기세상 계속 뭔가 둔다면 이 백도는 없습니다. 여기 모양은 좋아지지만 위쪽으로의 나가는 자세가 두터워져서 흑의 이 두 점이 계속 엷어지게 되죠. 그래서 박영원 구단은 이제 하변까지 오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백도 찌르고 단수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냥 찝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흑은 백이 찌르지 않았기 때문에 공배가 하나 차지 않아서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길을 선택했고 이제는 백이 늘었을 때 다음에 막히는 자리가 좋아요. 근데 여기가 찔러져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단수 있고 느는 자리라면 이 막히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크지 않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먼저 찝었고 흑은 이제 반발을 한 겁니다. 반발을 했다라는 것은 이 선으로 막히는 자리가 큰 곳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반드시 밀어가겠다는 뜻이죠. 두 점머리도 아프니까 받아야 할 것 같고요. 네, 서로 이런 정도의 타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좌상 갑니다. 그러니까 분명 좌측에 백이 모양이 있었는데 다 깨지는 기분도 들거든요. 네, 일단은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흑이 선수를 뽑았죠. 모양은 일단 삭감, 여기가 다 깨진 느낌이 들고요. 대신에 백이 얻은 것은 한 수 투자, 찝어서 두 수를 투자하면서 전반적으로 바둑이 더 두터워졌고 하변 쪽에 흑의 발전성을 제한시켰기 때문에 서로 이 결과 자체는 그냥 만족할 것 같아요. 최정 구단의 스타일로 봤을 때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박영원 구단도 뭐 좀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도 차이가 없는 거군요. 네, 지금까지는 팽팽하고요. 이 나를자는 흑이 둘 수 있는 이 장면에서 최선의 수법이고 역시 이것도 그 안영의 급소죠. 두지 않으면 입구자를 둬서 너무나도 쉽게 살아버리니 백으로서도 놓칠 수 없는 자리고요. 넓은 자리 같고 최정 구단도 네, 역시 이제 넓은 곳 쪽으로 걸쳐갔습니다. 네. 박영원 구단이 이렇게 협공을 한 것도 지금 배석에서 굉장히 좀 균형감이 있는 협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협공이라 하면 보통 많이 두어지는 게 한 칸, 두 칸 이런 것이지만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정도의 간격으로 훌륭하다는 얘기고 네. 아래쪽에 백이 먼저 나와 있고 뒷문이 열려 있는 배석까지 고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 양걸침 자체가 지금은 아래쪽이 별것이 없기 때문에 흙이 붙여서 중앙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자세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정 구단의 이 양걸침은 지금 배석에서는 뭔가 임기응변으로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행이 되다 보면은 아래쪽의 두터움이 중복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래쪽의 두터움을 최대한 이용을 하는 길로 이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평범하게 두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여기만 본다면 날일자 두고 3-3 받을 때 한 칸을 둬서 좁아 보여서 평소에는 두지 않지만 이 두터움을 활용하고 흑이 뭔가 이곳을 정리할 때 백은 발빠르게 손을 돌리는 이런 형태가 이 부분에서는 서로 최선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정 구단 입장에서는 양걸침을 하고 흑이 붙여 늘었는데 3-3 안 들어갈 수 없거든요. 네. 근데 묘하게 지금의 흐름 자체는 약간 백이 하변 쪽으로 편중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측의 흑의 자세는 좋아지고요. 좋죠. 그리고 이 협공이 굉장히 빛나고 있거든요. 딱 중심에 자리하고 있고 위쪽의 모양도 다음에 이렇게 두면 집과 모양이 커지고
역시 이수로 인해서 아래쪽에 이 모양도 동시에 커지기 때문에 백이 뭔가 좀 작전상 좀 어려워진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바로 젖히는 진행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는 여기를 이게 뭐 예전에 이런 형태가 있기도 했고요. 이제 조금 손의 정석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끼워 있는 게 이제 뭐 두터움 쪽으로 봤을 때 당연한 자리라고 이제 생각이 됐는데 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백을 견고하게 지켜주게 되고 이런 것을 젖혔을 때나 뭔가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는 보통 끼우지 않고 이런 것을 젖혀서 이곳의 모양에 정리하는 데 주력을 하고요. 젖힌 수 대신에 이곳을 끊는 것도 있어요. 그럼 백이 이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축이 유리할 때 가능한 수고요. 지금 축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네. 여기 축으로 한 점 잡은 게 이 두터움 때문에 별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와서 뭐 끊거나 넘어가게 되면 여기 모양을 쌓아놨던 게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배석에서는 실전의 이 판단이 좋아 보입니다. 아, 최정구단의 지금 배석에서의 붙임수 어느 정도는 의도를 알 수 있는 붙임입니다. 그것은 이 한 점을 어느 정도는 포기하면서 뭔가 활용 자체를 여기도 변도하고 이 중앙도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네. AI 막대가 약간 내려간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냥 흙이 둔 자리로 움직이는 것이 지금 배석에서는 조금 더 이 한 점의 활용 가치를 살리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AI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완벽한 흙집이 된 건가요? 이렇게 돼서는 확정가로 굳어지고 있죠. 이게 확정가로 굳어지는 순간에 집 자체가 작지도 않고요. 활용을 하긴 했으나 역시 흙 모양이 아직까지는 건재하기 때문에 흙이 확실히 좀 편하게 좀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밀어가는 활용을 했지만 역시 뒷문이 열려 있고 이 돌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집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세종구단의 그리고 이수 자체도 네.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받지 않고 여기를 안 가버리니까 받았어요.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일단 중앙에 찌르는 약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방어를 한다는 걸까요? 박영훈 구단 입장에서는 물론 그 약점이 있긴 하지만 101점이 살아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면 어느 정도의 피해는 감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끊어가면 어떻게 두는 거죠? 끊어가는 자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정 구단의 선택은 어디일까요? 안쪽이네요. 아래쪽을 끊어가네요. 여기를 끊어가도 박영훈 구단은 준비되어 있던 게 단수를 하나 치고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어차피 한 점 살릴 수 없고 단수 치고 자연스럽게 이곳 나오게 되면 두 점이 더 약해지죠. 그래서 최정 구단의 끊는 선택은 아래쪽이었는데 이 선택도 AI가 바라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전에 이 늘어서 선수 활용이라고 했던 이 자리부터가 뭔가 여기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맛을 노린 다음에 흙이 둔 자리 이곳 방면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었다라고 AI는 보고 있습니다. 박영호 이렇게까지 구단도 네. 돼서는 내어주는 판단이 좋았네요. 박영훈 구단의 선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점점 더 흙 쪽으로 기우는 AI인데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 이유가요. 두 점을 빵 따내맸지만 어차피 두터운 형태에서 빵 따내면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이 두터움, 여기에 두터움에 비해서 나중에 밀거나 해서 뭔가 이쪽으로 또 활용당하고 하면 생각보다 이곳의 확정가가 두터움에 비해서 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흙은 여기에서만 한 20집, 여기도 20집 이상, 그리고 백이 약하죠.
이후에 이제 백을 공격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그 발전선과 집까지 더하면 전반적인 균형에서는 이곳에서 많이 좀 무너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흙집은 굳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백이 좀 부담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확정가를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여기가 20집은 확실히 두텁고 이곳까지 해서 40집 정도 보고요. 10집 이상 났죠. 그러니까 흙은 쉬운 집이 두텁게 확정가 났습니다. 여기는 백이 한 20집 정도라고 봐야 돼요. 뒷문이 열려 있는 관계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 확정가로 30집 정도의 차이인데요. 여기에 백 모양이 있죠. 이 모양에서 흙이 타개를 하는 순간 이 바둑은 백이 두터움을 분명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실리의 열세를 좀 극복하기가 어려운 바둑으로 흘러갑니다. 그렇다고 공격 대상은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박여운 구단이 애초에 두었던 이 날일자 그리고 이 교환 그 다음에 붙여 나오는 이 수법 자체가 상용우의 수법으로 인해서 중앙의 탈출과 안쪽에 그 탄력적인 안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격은 어려워요. 백은 안에서 가두는 정도는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그 정도가 이제 흙이 먼저 둔다면 사실 보통의 진행이고, 근데 이제 흙만 얻어낸 것은 아닙니다. 이제 흙이 사는 과정에서 백의 두터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 두터움을 이용해서 한껏 모양을 키우는 이런 바둑이 되죠. 근데 지금 국면에서 백의 좀 어려운 점은 모양을 만들어서 키우긴 키워야 되는데 이곳에 백이 엷은 돌이 있기 때문에 모양을 키우기가 쉽지 않고 네. 그 집 자체를 가져가는 것조차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키울 만한 자리는 상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우변이 시달릴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군요. 예. 일단 날일자로 둬서 흙이 완벽하게 완생을 하는 모습입니다. 최정 구단 입장에서는 상변을 지켜내고 우변을 버텨야만 합니다. 네, 그렇게 지켰고요. 이 형태가 이제 완벽하게 살았는데 이 모습을 보시면 단수를 칠 때 이어야 되고요. 여기를 이었을 때 응수 자체가 중요합니다. 뚫리는 게 있기 때문에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받으면 막는 게 붙이는 것이 있어서 선수가 돼요. 이 자리가 아프죠. 그리고 이렇게 받는 것도 이 형태가 이런 자리라고 보면 막는 게 역시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흙이 여기서 응수가 이렇게 하는 수가 좋아요. 그렇게 되면 막아도 다음에 백이 둘 때 붙여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입구자 두고 이렇게 살면 네.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해서 이제 흙이 크게 당할 것은 없는 거죠. 보통은 두 집 내고 사는 게 좋지 않다라고 네, 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은 백이 추궁할 때는 그렇게 반드시 살아야 이후에 당하는 게 없죠. 네. 그동안에도 벌어놓은 자리도 많으니까요. 네. 백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지금 네. 상변에 그 압박을 하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합니다. 근데 역시 흙이 눌러왔을 때 온전히 이 집을 지키기에는 여긴 억점이 넓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 국면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모습이죠. 박영훈 구단의 공격을 보게 될 텐데요. 네. 박영훈 구단이 공격을 잘 안 하긴 하지만 가끔은 매서운 공격도 합니다. 자, 그러다 대마를 잡을 때도 많은데 하지만 상대는 힘이 좋은 최정입니다.
오. 뭔가 지금 국면이 여의치 않다고 보고 네. 형세 반전을 위해서 응스타진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흑진영으로 들어가는 백인데요. 자, 과연 이 부분에서의 공방 어떻게 이어질까요?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4기 용성전 본선 32강전 준결승 2기 대회에서 준결승에 이름 올렸던 박영훈 구단이고요. 3회 연속 16강 이상 진출했던 최정 구단의 만남입니다. 네. 자, 여기서 최정 구단이 우상에 침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흑도 받질 않았어요. 네, 지금 끄는 수가 백의 응스타진을 적절히 좀 응징하는 좋은 수였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역시 이제 AI가 생각하는 것은 뭐 치받고 이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최정 구단은 이 치받는 것 자체가 좀 악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또 나중에 끊어서 활용을 당하니까요. 지금 이런 진행으로는 이 국면 자체를 조금 흐름 뒤바꾸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응수타진을 했는데 안 받아주죠. 박영훈 구단의 이 끊는 과감한 선택이 지금 장면에서 최선이었던 것 같고 네. 백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흑이 반발을 했기 때문에 뒤로 밀고 들어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바꿔치기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바둑판에 놓이고 보면 서로 반발을 하고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실전에서 박영훈 구단이 지금 두는 판단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에서 흑이 20집 정도의 그 확정가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백이 지금 연타를 하면서 그 확정가가 다 사라지고 백의 집이 한 6집에서 7집 나거든요. 그러면 안팎으로 25집 넘는 실리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 손실을 감내하고서라도 지금 이 판단을 한 이유가 박영훈 구단은 지금 받아주면 조금 더 이 활용으로 인해서 당하는 것이 많다. 연타를 해서 원래 백이 여기를 지켰다면 20집 이상 나는 곳인데 흑이 연타를 하면서 이것도 사실 10집도 안 나죠. 뭐 지금 한 5집 정도일까요? 그러면 백이 잃은 실리의 손실도 20집 가까이 돼요. 흑이 여기서 집을 벌었죠. 그래서 여기 피해를 본 것과 이곳에 둔 게 큰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곳은 아직까지 좀 얇고 국면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되면 더 좀 정리가 되고 좁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정돈이 돼버렸거든요. 모양 자체가. 근데 지금 그 나를자 사이는 약점이 없는 건가요? 흑이요. 네. 약점이 백이 막았는데. 예, 지금 있죠. 근데 여기가 흑이 여차하면 이런 데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끊기더라도 좀 가볍고 살아갈 여지가 있고요. 백은 이제 이 모양의 안형을 갖추면서 막았고 이제는 뭐 당연히 끊기는 게 있으니까 흑도 붙여서 확실하게 그 모양을 정비합니다. 어떨까요? 지금도 흑이 우변의 백을 좀 강력한 공격을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그곳에 백이 젖히는 것까지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뭐 공격을 크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AI 그 막대 자체가 집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진 않지만 최정 구단이 느끼는 것 그리고 박영훈 구단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형세 자체를 저 집 차이보다 뭐 낮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정 구단도 형세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박영훈 구단은 굉장히 편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이미 끝내기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네, 뭐 지금쯤이면 염두에 두겠죠. 왠지 또 박영훈 구단이라면 그럴 것만 같아요. 그리고 이 바둑 자체가 그렇게 형세 판단하기 어려운 바둑이 아닙니다. 집 아. 자체가요. 여기가 백이 확정가 20집에 이곳 합쳐서 30집, 35집 정도 확정가가 났고요. 여기는 흑이 지금은 이곳 늘어서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20집은 좀 약하고 한 18집 정도. 10집이 조금 강합니다. 뭐 합쳐서 거의 30집 봐야 될 것 같고 5집.
35집에 이곳이 10집이 두터워요. 그러면 이미 지금 확정가로 봤을 때 흑이 10집 조금 두텁게 앞서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흑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엷은 부분을 잘 마무리하게 된다면 백이 조금 따라잡기 어려운 국면이지 않나 싶어요. 네. 그게 이제 정리를 하는 부분 자체가 요 석점에 대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두텁긴 하거든요. 백도 노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백이 노려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선수는 흑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자리죠. 그곳은 두지 않으면 이런 끝내기도 크지만 붙여서 왔을 때도 젖히면 젖혀서 반발을 못한다면 여기 집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고 이것도 안정이 되죠. 근데 오는 순간에 끊는 거 생기고 집 차이도 많이 납니다. 보통은 이런 데를 받긴 받아줘야 되는데 워낙 많이 당해서 그 자체로 최정구단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아, 공격을 하죠. 다가서고요. 지금은 받아주고 있다가는 그대로 밀려버릴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최정구단이 이제 공격에 나섰고 네. 박영훈 구단이 지금 둔수는 받아야 되는 건가요? 받진 않아도 되는데 굉장히 두터운 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역으로 당하는 자리를 없앴고 이 수를 두면서 이곳을 찔러 나가고 이런 데를 붙이게 되면 연결 자세와 안형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는 집도 크고 여기 석점에 대한 그 응원도 보내는 다목적인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백도 칼을 빼들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제는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왔죠. 자, 급소 자리 물어보고요. 근데 백의 약점이 하나 있는 것이 이런 데를 끊겼을 때 백도 열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었을 때 선수로 흑이 처리할 수 있으면 여기 전체가 백이 엷어서 끊어가긴 끊어가되 굉장히 좀 차단을 잘해야 이후에 흑한테 역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뭔가 끊어갈 수는 있어서 승부처를 마련하긴 한 것 같은데요. 근데 AI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어요. 역시 이제 백의 약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흑을 끊어가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형세 자체에는 더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가고 하는 것 자체가 백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참고도가 AI는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 차이가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실전 심리상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안 둘 수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보기에는 성공인 것 같거든요. 네. 이걸로 다 제압이 됐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까요? 여기를 꼭 둬야 되는. 왜냐면 이런 데 붙이는 게 아프기 때문에 뭐 이런 데를 좀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안 두면 당장 축은 안 되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이런 데를 2선을 가게 되면 이걸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 백이 돌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축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걸 안 받으면 2점을 잡는 이유가 없고 네. 그렇다고 받자니 귀는 이미 살아있고 축이 되니까 양쪽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정 구단의 이 선택은 어쩔 수가 없었고 받긴 받았는데 이런 데 붙이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뭐 붙이는 순간에 2점 자체를 뭐 잡으러 갈 수는 있어도 굉장히 그 가치가 좀 작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아직 뒷맛이 남아 있는 자리군요. 네. 박영훈 구단이 우세해진 다음에 이수 또 여기 왔을 때 이 판단 굉장히 좋아서 지금 AI 격차로는 상당히 좀 벌어졌습니다. 야,
야, 오늘 박영훈 구단이 딱 칼을 뽑을 때는 뽑고 유연하게 처리할 때는 처리하고 간명하게 둘 때는 그렇게 두고 예, 오늘 아주 컨디션이 좋은 박영훈 구단입니다. 이 한 판만 보면 컨디션 최상인 것 같아요. 네, 뭐 아주 좋습니다. 완급 조절이 완벽합니다. 지금 여기를 하나 두고서 또 이거는 안 둘 수가 없어요. 위로 지키면 깔끔한 것 같은데 한 방 당하는 게 아프죠. 그리고 끊어가요. 어차피 축이 안 됩니다. 위쪽에 안영이 없는 상태에서 또 끊기면 전체가 이것도 위험하고 여기도 신경 쓰이기 때문에 최정구단은 막은 것이고 당장 일로 끊어가지 않고 위로 완전히 전체를 끊어가서 이곳 끊어가서 따로따로 살지 못하게 하고 전체를 노리면서 역시 아래쪽에 열분까지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최정구단 입장에서는 그 양쪽을 타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귀부터 안정을 취하겠다라는 건가요? 네, 그곳은 이제 보통의 응스타진이죠.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이 네, 이어서 받았어요. 있고 넘어갈 때 요 안형만 생각하다면 단수 이을 때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교환 자체가 이 자리 와가지고 안형의 득을 받죠. 근데 지금 상황이 백이 얇거든요. 과연 백이 좀 원하는 대로 흑이 해줄지 일단 예, 뭐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데요. 지금은 오히려 화를 예, 내는군요. 안 받아줬을 때 백이 굉장히 괴로워요. 그 이유가 당장 여기는 안 받을 수 없거든요. 그냥 뭐 단수를 위로 쳐도 곤란하고 여기를 치고 이런 데 붙여도 곤란하고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곳을 끊겼을 때 대책이 없어요. 두 점이 요속에서 살려야 되는데 네. 여기를 젖히게 되면 바로 이 수가 줄어버려서 네. 그냥 수상전 자체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흑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두는 것, 끊는 것 그냥 맛보기로 걸린 상황입니다. 정말 이곳이 백이 얇긴 얇았네요. 네. 자, 박영훈 구단의 중앙 끊어간 수 정말 좋았고요. 오늘의 바둑 흐름은 최정구단이 이 바둑을 둘 때 가장 좀 어려워하는 흐름을 지금 박영훈 구단이 실전에서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최정구단이 이런 흐름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이런 흐름이 되었을 때 굉장히 고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최정구단의 장점이 발휘될 수 없는 그 바둑 내용 자체가 오늘 이제 등장을 했고 그리고 뭔가 최정구단 하면 좀 두터운 기풍의 이미지인 것 같은데 오늘 생각보다 얇은 자리가 꽤 노출됐었죠. 네, 지금 오늘은 박영훈 구단의 그 두터움과 단단함에 밀려서 최정 구단의 두터움을 아예 활용할 수 없는 상황까지 놓였고요. 반면 운영까지 지금 박영훈 구단이 거의 빈틈없이 해내고 있기 때문에 최정 구단의 지금 찬스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흑이 두 점을 잡게 되는 건가요? 네, 두 점은 잡혔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집도 꽤 많이 나겠어요. 중앙의 두터움 여기가 뭐 어디인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이 정도만 와도 네. 그냥 그대로 20집 이상 되는 집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점 잡고 얻은 게 한 20집 정도 될까요? 이미 상쇄됐죠. 두텀은 흑이 더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흑 쪽으로 이미 많이 좀 넘어간 상황입니다. 좌측도 백이 두 점을 확실히 잡은 거긴 할까요? 그것도 사실은 네. 나갔을 때 뒷맛도 아직 남아 있고요. 네. 흑이 근데 형세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형세가 여의치 않았다면 사실 나가면 이게 뭐 뒤로 둬서 네. 아니면 뭐 늘어서 선수할 수도 있고요. 1선 넘어가는 게 있으니 이게 수상전 자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맛이 고약해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자리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덱은 일단 지금 둔 자리 하나 교환을 해두고 네. 여기도 사실 집으로 이 따내는 게 아주 아픈 곳이거든요. 너무 이렇게 아픈데요. 되면 여기 먹여침 당하고 이거 한 넋 집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네.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픕니다. 근데 여기 따내고 있으면 이런데 흙이 왔을 때 이 자리가 워낙 절호점이라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중앙을 왔고. 근데 중앙을 왔는데 뭐 두 칸이나 이 정도가 보통인데 세 칸 왔다는 것은 형세가 여의치 않으니 한 칸 더 간 건데 그 부분에 지금 간격 자체도 조금 엷어요. 역시 좀 응징해보고 싶은 자리기는 한데 지금 흙이 많이 우세하니까요. 네, 박영 구단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시죠. 역시 가네요. 오늘 박영훈 구단 웬만하면 강하게 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충분히 그 자리를 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흙이 두텁기 때문에 그리고 백의 그 사이 자체도 딱 그 차단하기가 좋죠. 예, 박영 구단 무난하게 가도 분명 유리한 바둑이지만 이곳에서 승부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 구단도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판을 좀 흔들어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네, 그렇죠. 오늘 판에서는 박영 구단의 적극적인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최근에 박영 구단이 조금 부진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포석 부근에서는 그 젊은 기사들이나 정상급 기사들에 비해서 포석의 우위를 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반전에 들어가도 요즘에는 워낙 그 끝내기 부분이 다 강해서 박영훈 구단의 장점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박영훈 구단 요즘 바둑을 보면 그 장기인 그 종반 끝내기 가기 전에 상대한테 주도권을 내주고 네. 바둑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박영훈 구단의 오늘 이런 적극적인 모습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그 종반 그 장기 끝내기까지 가기 전에 뭐 국면이 뭐 엇비슷하거나 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박영훈 구단에게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이것저것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창호 구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예, 이창호 구단도 변화한 모습이 많이 보였고요. 예, 박영훈 구단도 아마 본인도 입단 이후에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인의 바둑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박영훈 구단, 이창호 구단 모두 그동안 전투를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종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마지막으로 끌고 갔던 건데요. 수일 기회 뭐 빠르기는 몰라도 정확도 자체는 뭐 대단한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싸우지 않고 그 승리하는 법을 워낙 잘 알고 있었던 기사들이라 네. 전투를 크게 즐기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좀 시대가 변해서 이창호 구단도 그렇고 박영훈 구단도 확실히 좀 전투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요. 네, 곳곳에 다 적중했어요. 그렇죠. 뭐 오늘은 AI 그 예측으로 봐도 잘못 둔 수를 한 수도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이대로 끝난다면 네. 박영훈 구단의 완승입니다.
완벽에 가까운 모습으로 최정 구단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최정 구단이 이제 마지막으로 좀 흔들어 보는 자리가 이 중앙인데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것이 단수를 치면 그냥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단수 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약점을 노린 다음에 그 한 점에 단수가 들어갔을 때 약점이 하나 생기고 끊긴 다음에 한 점을 잡히게 되면 양쪽이 양분된 상황에서 결말이 나오기 때문에 백이 양쪽 타개가 쉽지 않죠. 오히려 흑이 한 점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앞을 내다보는 거군요. 네, 지금 박영 구단이 여기서 이제 바둑을 끝내러 네. 가는 겁니다. 뭔가 먼저 또 끊어가고 한 점을 잡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요. 하나만 밀어두고 그냥 한 점을 잡네요. 백도 나가서 들어가고요. 그래도, 이제는 예. 화를 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는 거기가 확실해졌으니까요. 박영 구단도 칼을 뽑네요. 최정 구단이 이수로 이런 데를 호구 쳤으면 여기 끼우는 것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흑도 모양이 좀 사나워서 여기 뒷맛도 이제 자충이 차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으니. 근데 이제 이 연결하는 것 자체가 활용당하는 게 너무 많아서 네. 그냥 괴롭거든요. 그래서 최정 구단은 여기서 이제 연결해서 두면 어차피 승산이 없다고 보고 이곳에서 좀 옥세를 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박영훈 구단도 멈추지 않고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영훈 구단이 16강에 이름을 올리게 되겠고요. 신진서 구단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당시 이기대회 준결승에 이름을 올렸을 때도 상대가 신진서 그렇죠. 구단이었거든요. 올해는 조금 빨리 대결을 하네요. 이 두 선수의 전투가 기대되는 것 같아요. 박영 구단이 오늘 바둑 보면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곳까지 진행되면서 박영훈 구단이 불계승을 차지합니다. 벌써 16강에 이름을 올리고요. 이제 32강전 단 한 경기 남았습니다. 나연 구단과 이영진 5단의 만남. 바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용성전 본선 32강전 마지막 대국입니다. 자, 마지막 대국은 이영진 5단과 나연 9단의 대결인데 나이는 이영진 5단이 5살이 많고요. 입단은 1년 선배네요. 네, 이영진 5단은 좀 입단한 지가 좀 된 기사고요. 나이도 적지 않은 기사인데 이 기사 자체가 뭐 특별히 이제 성적을 크게 낸 것은 아닌데 기사들 사이에서 꽤 실력자로 평가받고 있는 기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가 오래전 만남에서 나연 9단이 이전 전승을 거뒀습니다. 대국 규정은 각자 20분의 추가 시간 20초가 더 주어지고 덤은 6집반이 주어집니다. 자, 나연 9단의 흑번. 두 기사 최근 컨디션만 보면 나연 9단이 조금 부진한 편이고 이영진 5단은 뭐 괜찮아 보입니다.
이 이형진 5단이 90년 9월 19일생이고요. 입단이 2009년인데 9라는 숫자와 인연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바둑팬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영진 5단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기풍을 좀 설명해 드리면 나연구단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이터군요. 네. 파이터가 갖춰야 될 부분은 다 갖춘 선수입니다. 네. 속기에 수율기 빠르고 실전적이고 그리고 본인만의 이유까지 가지고 있는 기사입니다. 초반을 굉장히 독특하게 두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확고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영진 5단의 바둑을 본 지가 조금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AI가 나오고서도 그것이 이제 과연 바뀌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영진 5단하고 대국을 한 2판 정도 한 기억이 있는데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근데 대국을 하면서 느낀 게 프로기사 중에 이런 기품을 가진 기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실전적인 면이 저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실전적이었 뭐 설전적인 건 뭐 당연한 것이고 거기다가 전투력 그리고 뭔가 본인만의 그 확고한 그게 있기 때문에 네. 예측이 잘 안 돼요. 저 어떤 바둑관을 가졌을지 궁금한데요. 이 선수가 종종 KB 리그에서 등판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 평상시 대화할 때 말이 좀 느려서 네. 이미지상 속기보다는 장과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손이 조금 빠른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눈목자 걸침부터 느낄 수 있는 게 요즘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AI 그 이길 확률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지금도 뭐 5대 5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기사들은 날일자나 높은 걸침을 한 칸 높은 걸침을 선호하죠. 근데 혹시 본인만의 그 확고한 그 초반 운영 철학이 있어요. 예전에도 맞아요. 예전에도 이 눈목자 참 좋아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싸움을 좋아하는 기사라면 돌이 아래보다는 좀 위쪽으로 많이 갈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초반은 굉장히 제가 둔 기억으로는 무난하게 짰던 것 같아요. 정말 지극히 무난하게 짜고, 근데 그 초반이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돌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뭐 돌이 위로 위치해 있어서 뭐 공격적인 모습을 만들고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초반은 본인의 스타일대로 뭐 낮게 가든 높게 가든 해 놓은 다음에 펀치가 어디서부터 날라오는 줄 잘 모르겠어요. 예. 바둑에 반전 매력 있는 선수군요. 전투의 시작이 네. 예고가 없습니다. 지금도 뭐 눈목자 걸침에 위아래도 입구자로 다 받아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평범하게 초반을 두기는 둬요. 네. 이런 바둑은 나연구단도 잘 두거든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묘한 게 이길 확률 자체가 별로 안 떨어져요. 근데 요즘에 좀처럼 보기 힘든 자세입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많이 나왔던 거죠. 네. 예. 이 삼선에 전개하는 것 그리고 이 자리는 그 다음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예전에 이론이었죠. 근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발이 좀 느리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낫고 뭐 이런 자리도 넓고 지금은 보시면 이 하변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영진 5단은 본인의 스타일 그리고 이런 것도 그 어떻게 보면 이영진 5단이 미리 좀 전투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데를 흑이 차지했을 때는 100의 2점이 좀 넓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전투에서 좀 힘을 발휘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두텁게 초반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스타일을 AI에 빗대어서
연구하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막대가 무너짐이 거의 없죠. 그러네요. 지금 나연 구단이 이 둔수 자체도 최근에 입구자 형태에서 흙이 이수가 AI 확률에서 거의 최고점으로 차지하는 수입니다. 그 다음에 급소도 보통 생각하기에 날일자인 것 같은데 이제 안형을 압박하는 여기에요. 왜냐하면 날일자가 지금에 눌러가고 둘 때 이 자리를 당하게 되면 밀어 올려도 여기를 붙여서 둘 때 여기 나와 끊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날일자를 달려도 위를 눌림당하게 되면 이후에 핵마에 있어서 운신의 폭이 흙이 좁아지기 때문에 최근의 경향은 귀를 안 들어가고 오히려 입구자에 급소를 넣어서 압박하는 형태를 많이 둡니다. 자, 나영 구단도 용성전에서 가장 좋은 기록은 8강이었는데요. 재미난 점 중에 하나가 16강에서 최정 구단을 두 번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1승 1패씩 나눠 가졌죠. 그러니까 네. 나연 구단이 그 최정 구단한테 진 바둑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반집 그때 결국은 불계승이었나요? 왜냐하면 나연 구단이 반집을 이겼던 바둑인데 네. 최정 구단의 나중에 그 버티는 그 승부호흡 때문에 막 패가 얽히고 설켜서 나연 구단이 뭐 결국에는 허패를 쓰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반집의 승부가 뒤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력이 좋은 편은 아닌데 그 바둑은 기억이 나요. 네. 나연 구단이 이긴 바둑인데 그 상황이 묘하게 그 반집을 지키질 못했어요. 그래서 나연 구단 입장에서는 그 판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 네. 패배였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번 대회에서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를 희망할 텐데요. 나연 구단하고 박영훈 구단 약간 비슷하거든요. 최근에 좀 부진하고 스타일도 비슷해요. 박영훈 구단도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요. 나연 구단도 어느 정도는 변화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게 네. 나연 구단도 역시 뭐 포석 부분이나 그 후반을 장기로 하는 기사여서 그 AI가 보편화되기 시작하기 전에는 그 부분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갔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못하고 중반 부분에서 오히려 상대한테 주도권을 내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도 생각이 많을 것이고 아마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박영원 구단에 비해서는 좀 덜 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뭐 본인 특유의 기풍을 변화시키기란 어렵죠. 박영원 구단도 기풍 자체가 많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박영원 구단 굉장한 뭐 극단적인 실리 바둑에서 그 실리에서 균형이 오고 최근에는 두터움 쪽으로 약간 더 간 경향이 있는데 네. 나연 구단은 영구생 때부터 기풍이 변하질 않았어요. 이 정상급들도 기풍이 뭐 한두 번에서 두세 번은 변하기 마련인데 나연 구단은 그냥 영구생 때부터 줄곧 이 유연하게 두면서 뭐 타협도 잘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중후반 이제 강점을 보이는 기사였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됐는데 최근에 그 트렌드와 흐름에서는 좀 변화는 필요할 것 같아요. 묵묵히 자기의 길을 네. 걸어오던 선수였는데 최근에 정말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성적이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런 점이 안 통한다는 것을 본인이 바둑에서 느끼는 순간 굉장히 좀 괴로울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변화하는 게 말이 쉽지 잘 안 되거든요. 예. 일단은 뭐 네. 끊어가는 방향 자체도 대단하고요. 여기도 급소를 왔는데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축인데 끊었어요. 이거는 여기를 끊기 위해서 이곳을 끊는
겁니다. 약점을 없애두고 끊어간 건데 근데 이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역시 AI는 여기를 끊어간 것 자체도 조금 손해라고 판단했고 이것도 이 장면에 최선은 한 점을 반대편으로 끊어서 석점을 잡는 게 최선이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영진 5단의 생각은 애초부터 그게 아니었어요. 석점은 작다는 거죠. 네, 여기를 둘 네. 때부터 한 점을 희생하고 이곳을 끊기 위해서 둔 겁니다. 근데 AI는 이것이 중앙에 한 점도 축으로 잡히고 변도 지금 끊는 쪽을 흙이 잡아서 귀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변화가 흙 쪽으로 많이 기운 것이죠.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 진행 자체는 백이 조금 괴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한 칸을 띄어서 100% 완생은 아닙니다. 여기가 이렇게 두고 그냥 입구자를 가게 되고 이게 사는 것 같지만 젖히고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버티는 자세가 좀 괴로워요. 부담이 너무 크죠. 아, 그리고 이제 버틸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여기 6점이 시원하게 빠져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체로는 여기 끊겨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그냥 잡혀버리죠. 네. 여기가 안정적으로 나가 있어야 패를 노릴 수 있는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흙도 밀기만 했어도 살긴 했을 텐데요. 네, 근데 밀면 여기 막히는 게 아파요. 단수 치면 이어주면 끊어서 좋지만 여기를 그냥 이어버리고 따내는 게 좋아 보이는데 단수를 당했을 때 어차피 여기를 돌아와야 되면 네. 백의 안형을 그렇게 파워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단수 자체도 악수죠. 네, 그래서 흙이 한 칸 뛰어 들어가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올바른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영진 5단하고 대국을 하게 되면 나연 구단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두겠지. 여기서는 뭐 이렇게 설마 두지는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걸 둬요. 이영진 5단. 네. 네. 그런 게 아마 나연 구단 생각에는 여기 일단 하나 축이 되니까 이거는 안 둘 거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 아마 머릿속에 없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끊는 거는 머릿속에는 있었어도 이런 결과를 예상했을 때 축으로 잡히고 이거 한 칸 들어가면 좀 이상할 텐데 안 두지 않을까? 근데 실전에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이영진 5단의 그 예측할 수 없는 매력이죠. 네. 하지만 나연 구단 입장에서는 바둑이 꽤 좋다고 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편하다고 느낄 거예요. 곳곳에 악수도 많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문제는 좌상이요. 좀 시달릴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못 살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괴로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상변 쪽의 흙 모양도 지금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고 있고요. 분명 흙이 많이 편할 것 같기는 하나 이영진 5단의 스타일상 순간순간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날일자로 일단은 밀어가는 그 지금 흐름을 구한 다음에 날일자 오는 것까지 뭐 흙이 좋아 보입니다. 그냥 뭐 나가는 수는 뭐 당연히 이 수가 좀 그냥 이제 뭔가 흙을 결정지어 주지 않고 두어감에 있어서 당연해 보이는데 이 수는 하나 밀고서 네. 여기 받을 때 흙이 둔 자리를 두는 게 좋았어요. 이렇게까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당장 밀어서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데 네.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를 나와버리면 이 두 점이 그냥 그대로 잡혀버립니다. 네. 두 점이나 여기 두 점이 잡혀버리면 이게 요석이면서 이곳이 살아버리기 때문에 이 악수 자체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흙도 여기를 당하는 순간 이 축 그 부담 때문에 아예 밀고 나올 수가 없고 받아야 그렇다면 되나요? 실전에 비해서 네. 한 칸 자체가 백이 중앙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을 못 올라왔기 때문에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네요. AI가 여기서의 최선은 흙이 둔 자리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머리를 이용했어야 한다라는 얘기였는데요. 근데 떠올리기는 좀 쉽지 않았고 예. 이영진 오단이 지금 두는 수가 그 맥점의 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수법입니다. 네, 난이도가 상당히 네, 높아 보이네요. 난이도가 높은. 네. 네. 하나 위로 붙여두고 또 결정 안에 둔 상황에서 돌의 효율을 살리면서 지금 여기를 처리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백도 위험 부담이 좀 있고 흑도 약점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자리일지 뭔가 흙도 양쪽이 좀 맛보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나연구단도 최강의 응수로 끊어간 다음에 지금 여기를 끊어갔는데요. 갑자기 이게 무슨 수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수가 AI가 이 장면에서 가장 최고로 지금 보고 있는 좋은 수였고 아마 이영진 오단도 붙이고 젖히고 이 붙이는 맥점을 구하는 데에 있어서 이 끊는 자리를 좀 관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단순히 받고 네. 단수 치고 이렇게 된다고 봤을 겁니다. 이영진 오단은. 근데 지금 받아줘도 되지 않는 이 끊는 교환 건가요? 자체가 네. 이후에 진행을 보시면 굉장히 절묘하게 작용을 합니다. 지금 단수 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이영진 오단도 끊는 것을 좀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네. 된다고 봤을 텐데 여기 끊는 교환이 흙이 굉장히 좋은 것이 이게 받았거든요. 만약에 흙이 여길 이었다면 이곳을 그냥 나올 수가 없이 막고 이렇게 철벽이 돼요. 원래는 여기가 철벽이 안 돼요. 이 자충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이 자체가 있는 순간에 철벽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흙이 다 못 막아요. 이곳을 막아도 이어서 이 교환이 없어서 단수가 안 돼요. 네. 근데 교환이 그 타이밍에 딱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이었을 때 철벽이 되는 것이고 근데 조금 신기한 점은 나연 구단이 이곳 끊는 교환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단수를 쳐서 이곳을 지키면서 이 교환 자체를 최고로 이제 만들지 못했다는 점. 단수로는 이곳을 이었다면 흙의 우세가 여기서 아주 많이 좀 지속이 됐을 겁니다. 왜 갑자기 상변으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상변 쪽도 나연 구단이 생각하기에는 이곳을 두지 않으면 이렇게 젖혀가서 뭔가 활용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뭐 백이 두더라도 뭐 이거대로 처리를 분명 할 수 있는 자리였고 일단 급한 것은 이 두 점을 살려서 철벽을 만들고 백을 압박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또 네.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흙이 뭐 AI 지금 확률이나 집 차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훨씬 좋네요. 더, 훨씬 더 좋게 가져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돼도 바둑은 내가 많이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면 둘수록 확률이 100이 좀 떨어진 이유가 AI는 이 두 점을 살리는 것 자체를 다른 곳으로 손을 돌려서 두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이영진 오단은 이 두 점은 살려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죠. 지금 나연 구단이 붙인 수가 일견 보기에는 응수타진을 먼저 하면서 이 넉점까지 노려보는 타이밍이 좋아 보이는데 그냥 날일자로 평범하게 아주 무난하게 또 밀거나 했으면 이 국면을 계속 좀 두텁게 가져갈 수 있었고 이 한 수로 인해서 이 바둑은 조금 이후에 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갑니다. 붙인 수로요. 지금 이영진 5단에 밀어간 수가 굉장히
두텁고 나연 구단은 이 붙이는 수에 대해서 연타를 하는 순간 여기서 백이 좀 괴롭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막상 2선으로 늘어서 조금 굴복을 감수하고 버텨버리니까 그 중앙에 백이 밀었던 그 자리가 아주 호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흑의 작전이 뭔가 일관성이 좀 떨어져요. 활용을 하고서 이제 계획 자체는 중앙을 더 두텁게 만들어야지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변 쪽을 활용해서 누르긴 했으나 네. 그 누른 자체가 중앙의 백이 지금 밀어간 수로 인해서 오히려 엷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활용을 지금 들어간 게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분명 AI는 여전히 흑이 좋긴 한데 네. 사람으로서는 이게 뭔가 내가 의도한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느끼고 있겠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국면이 나연 구단은 이때쯤이면 약간 좀 이상해졌는데 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바둑은 여전히 흑이 많이 우세한데요. 나연 구단 여기도 그냥 늘어서 두는 게 나빠 보이진 않았는데 계속 밀리니까 요 석점에 대한 게 좀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네. 나연 구단의 최강의 응수로 지금 밀어갑니다. 5점을 제압한 건가요? 지금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나연 구단이 지금의 선택을 한 것이고, 그런데 붙여가게 네. 되니까 조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앙과 우상과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4기 용성전 본선 32강전 이제 이영진 5단과 나연 구단의 마지막 한 판 남았습니다. 자, 나연 구단이 중앙을 움직여 가자 백이 우상을 물어봤는데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두 칸 굳힘 자체는, 뭐 여러 약점이 있겠지만 지금 붙여가는 수가 상영의 맥점이고 지금의 그 타이밍 자체가 중앙에 흑 2점이 나가서 뭔가 좀 자충이 걸려 있기 때문에 흑도 이 장면에서 좀 마음 놓고 이 형태를 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부담이에요. 이영진 5단이 아주 제일 좋아하는 흐름입니다. 이런 접근전에서 뭔가 수를 낼 수 있는 환경, 이거 가장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세기도 하고요. 지금 분위기상 이건 백이 심각해졌어요. 설계 들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런 거에 방어를 잘하고 안 당하는 기사가 나연 구단인데 오늘은 과연 어떨지. 네, 지금 AI도 많이 좁혀줬어요. 네, 이미 지금 늘어가는 자세에서 네. 뭔가 양쪽에 열붐이 다 생겼어요. 순식간이네요. 맞습니다. 지금은 진짜 나연 구단이 사실은 여기를 이 자체로만 한번 막아서 이게 백이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활용을 해둔 이유가 지금 단수를 생략을 하긴 합니다. 단수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점을 이제 살리는 거죠. 생략하고. 그러면 원래는 밀거나 입구자를 가게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단수를 선수하고 받아야 되죠. 있게 되면 이제는 이 넉점 자체가 요 교환으로 인해 이상해졌어요. 네. 오히려 갇힌 결과죠. 나연 구단이 지금 둬야 될 자리를 지금 두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둑이 어려워졌어요. 네.
중앙을 가고요. 역전이죠. 지금 오. AI 막대로는 뭐 지금 5대5 역전까지도 가는 흐름입니다. 그냥 귀 사는 정도만 해도 백의 대성공인가요? 지금은 아니면 네. 이영진 5단이 귀 사는 정도로 끝내는 수법이 아닙니다. 아, 이거는 그런가요? 중앙의 활용을 좀 더 함으로 인해서 귀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듣는 게 많아요, 중앙 쪽으로. AI 확률 자체는 뭐 아직 5대5로 팽팽하긴 한데 심리적으로 나영구단이 약간 무너진 느낌이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유리했던 바둑인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형세가 나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뭔가 중앙 방면에 잡기는 네. 했으나 지금 기회의 피해가 막심해요. 지금 막아서 두게 되면 이 석점이 백석점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이거는 정말 보고도 믿기 어려운 결과일 것 같은데 이렇게 흙이 제압당한 건가요? 뭐 아직 뒷맛은 뭐 귀의 특수성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아예 하지만 없다면 너무 억울할 것 예,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뭐 아직까지 뭐 단수 치고 나가는 등 또 활용이 있기 때문에 이 뒷맛을 노리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아, 지금은 나영구단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국면을 네.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면이 두면 둘수록 이상해질 가능성이 커요. 네, 뭔가 탄력을 구하고 있죠. 네, 중앙에 좀 듣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네, 중앙에 이제 두 텀으로 뭐 예를 들어 이어서 안 되지만 듣는 자리가 있죠. 철벽으로 막을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백의 입장에서도 뭐 귀를 두는 게 있겠고 이런 데를 막아서 두텁게 두는 게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막대가 5대5라고 하더라도 정말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뭐 나영구단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상하죠. 이미 왜냐면 여기가 부분적으로 보면 이렇게 네. 두고서 이렇게 두면 백이 잡으러 오는 것은 잡으러 올 수는 있지만 이 자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흙이 이렇게 두지 못한 이유가 날일자를 둬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고 호구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서 이렇게 되면 귀를 살렸는데 변이 다 무너지고 이 두 점을 잡히면 오히려 손해예요. 그래서 한 집을 내지 못했고 아예 이제 젖히는 것까지 안 했네요. 여기 두게 되면 이 치중 가서 그대로 여기가 잡혀버리거든요. 수상전이. 그래서 한 집을 못 낼 바에는 아예 이 교환조차 악수라고 판단을 하고 귀를 버릴 각오로 이곳을 치받은 겁니다. 근데 이 치받은 수로 인해서 백 쪽으로 막대가 기울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영구단은 단순히 여기를 받게 되면 뭐 이곳의 활용을 좀 하고서 여기를 치중가게 하고 이곳까지 막아서 여기 활용, 이곳 막아서 이 넉점 여기 그 조임 당하는 것까지 없애겠다라는 뜻이었는데 이영진 5단이 그냥 여기를 안 받아버리니까 네. 막아버려서 두니까 이걸 젖혀두지 못한 것도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가 됐어요. 차이가 커요. 왜냐하면 젖혀두었다면 백이 막아도 이렇게 둬서 수를 내릴 수 있는데
지금은 수가 안 늘어요. 치면 단수로 잡히고 한 집을 내도 그대로 조임을 당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지금 이영진 군 5단이 여기를 막으면서 국면은 급격하게 100의 분위기로 넘어갔습니다. 반면 승부가 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네. 나영 구단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많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거는 또 치받았기 때문에 손 빼서 안 뚫을 수가 없는데 이 뚫은 수도 AI는 이렇게 두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냉정하게 이 넉점하고 여기를 연결시켜 두었어야 길게 승부를 볼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급소 자리를 백이 차지하면서 흑이 다시 좀 차단이 됐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손바람 냈고요. 지금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시간 누적 방식에서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그것 또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나영구단의 시간이 여의치 않았다면 거의 이 장면에서 정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당하는 순간 약간 좀 네.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그냥 한 수로 인해서 연결이 안 돼요. 원래 한 수로 연결이 되는 자리였는데 이 수가 급소가 되면서 받아야 되고 자체로 끊겨버렸습니다. 막으면 끊기고. 이거는 막으면 오히려 또 받아야 돼요. 여기 둬서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하지만 백도 여차하면 끊어버려서 받아야 되고 백이 지키면 여전히 끊겨 있죠. 두텁게 받아둡니다. 근데 좋은 수는 아니었던 걸까요? 그 자리를 흑이 둔 자리를 한 칸 아래 이 정도 뒀으면 여기 어차피 나가서 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흑이 곤란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 이영진 5단이 생각했던 부분이 이수였던 것 같아요. 여기 두지 않고 이 두 점 잡는 거. 근데 그때 이거 이어주지 않고 차단하고 이렇게 두고 여기 잡은 상황에서 그대로 넘어버립니다. 잡은 것을 놓치긴 했지만 이곳에서 잡으면서 큰 네. 수확을 거뒀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해줘도 괜찮다는 게 AI의 판단이었고 이렇게 돼서는 흑이 나갔어요.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뭔가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이 공방에서 두 선수 모두 시간이 넉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정말 감각과 빠른 수읽기만이 좀 절실한 장면입니다. 안 받았습니까? 또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선수가 안 되는 건가요? 근데, 근데 선수가 안 되는 자리는 아닌데 네. 실전을 한번 지켜보시죠. 실전에는 이렇게 오면 거의 받아준다고 생각을 근데 안 역시 받았어요. 여기에서 나영구단은 이거는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받아주면 네. 그때 붙여서 이 활용이 득이니 이거를 추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영진 나가니까? 5단이 한 칸 뛰어서 반격한 게 AI 최고 추천수였습니다. 네. 지금 나영 구단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고 넉점을 분명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넉점 버리고 여기 두 점 따내는 순간에 위에서 큰 득 받죠. 이 두터움으로 인해서 넉점을 버려도 균형 자체가 100으로 이미 넘어간 겁니다. 나영 구단이 이 한 칸을 좀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궤도를 수정해서 이걸 나갔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애초에 끊고 여기를 받아서 이 한 칸을 허용한 거예요. 그리고 더 흑한테 안 좋은 점은 이수 자체가 100을 두텁게 해줘서 악수가 됐다는 점이죠.
뭔가 이 접근전에서 백이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 점마다 백이 조금씩 득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만큼 다시 또 멀어졌거든요. 네, 역시 이제 백이 좋은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 격차가 좀 벌어진 것이고요. 아, 이것도 가능한가요? 다 잡으러 갑니다. 확률이 약간 떨어지는 이유는 AI는 네. 이미 한 칸 뛰어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므로 두 점을 살리지 않고 이런 데를 붙여서 균형감 있게 안정적으로 두었으면 확실히 유리하다라는 판단이었고요. 이렇게 두면서 이길 확률이 약간 떨어졌고 집 차이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이 붙이는 것보다 약간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밀어간 것이 모양이 좀 사납고 약점이 생기긴 했지만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 당하는 나용구단 입장에서는 훨씬 더 괴롭습니다. 뭐 평온하게 붙여서 간다면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서 바둑이 끝나버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갇혔어요. 이게 안쪽에서 수단을 노려볼 만한 수법이 몇 수 안 되거든요. 흙이 생각보다 수가 많지가 않아요. 네. 흙은 여기 끊어서 이 석점 압박하고 이거 끼우는 약점이 유일한 뭐 탈출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곳 말고는 없는 거죠?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여기는 끊어도 있게 되면 수상전이 안 되고 도리어 잡혀버리거든요. 네.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AI 확률은 이영진 5단의 이 밀어간 수, 막는 수가 좀 감소하긴 했으나 저는 이 판단이 오히려 실전 심리상 그 실전에 사람끼리 대국했을 때는 최선이 아닌가 싶어요. 훨씬 더 상대한테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뭐 장기전으로 갔다면은 흑도 숨을 돌릴 타이밍이 있었을 그렇죠. 텐데, 여기도 비슷해요. 확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AI는 한 칸 띄고 이 끼우는 것을 허용해서 두 점을 버리고 뚫어서 이 결과가 두 점을 버렸지만 뚫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백이 안정적으로 우세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였고 이 수는 역시 좀 지금의 약점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영진 선수는 다 잡을 생각하고 다 있으니까요. 잡으러 가고 있어요. 예. 이 수가 좀 실착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수 자체는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뭐 근데 백이 유리한 거는 사실이에요. 네. 이 전투 자체는. 자, 이어서 받았고요. 패싸움이 나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끼워서 이을 수는 없고 왜냐면 백이 이렇게 호구를 쳐서 둬서 끼워서 이으면 그냥 연결이 됩니다. 모양이 나쁜 수를 뒀고 여기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백도 뭐 한 수에 지킨 느낌은 있지만 아직까지 약점은 남아있죠. 흙이 노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패입니다. 근데 흙이 지금 패를 들어간 것 자체는 뭐 나쁘진 않은데 타이밍 자체가 네. 여기를 하나 따내고서 이 교환을 하고 뒀으면 나중에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이 교환 자체는 흙이 손해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 교환을 안 하고 여기가 진행돼 버리면 이걸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단수가 들어가서 뭐 이런 데를 따내서 팩감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단수거든요. 아, 타이밍이 안 나와요. 그렇네요. 지금 이 자리를 교환하는 건 밖에서 싸워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팩감을 만드는 건가요?
이제 팩감이라고 하더라도 좀 아까울 것 같은데. 네, 지금 나영구단의 그 단수를 먼저 친 것도 네. 좋은 판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흔들리는 네. 걸까요? 지금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서로 자체 팩감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다른 곳은 흙이 팩감 쓸 수 있는 게 여기 하나 정도인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커요. 여기 네. 하나 딱 있습니다. 따내고 나서는 없어요. 흙은 한 팩감이 있고 백은 없어요. 백은 이 팩감을 안에서 뭐 이런 자체 팩감이나 받아주는 것 아니면 버티는 것 안에서 해결해야 되고 흙은 여기 자체에서 쓰고 여기 하나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흙의 자체 팩감도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고 여기도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백이 자체 팩감의 여지가 한 두 수 정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흙이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단수를 치는데요. 네. 이거 팩감을 막 이렇게 단수 치고 싶은데 이걸 나가버리면 이 석점이 단수의 여지가 남아서 백이 자체 팩감을 쓸 때 흙이 괴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두고 끊었을 때 백도 여기 단수 치고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체 팩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밀어서 썼는데 이거는 팩감이 늘어서 한 팩감으로 더 이상 없죠. 흙의 괴로운 점입니다. 자체 팩감이 있는 게 지금 팩감이 딱 뭐 하나 차이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팩감이 하나 있는 상황에서 네. 백은 없고요. 자체 팩감은 이제 위쪽 다 썼고 따냈고 그럼 이제 단수 치면 흙이 따내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쪽에서의 확실한 자체 팩감은 사라졌는데 네. 요 5점에 대한 수를 늘리는 팩감이 아직 남아 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흙이 한 팩감, 백이 무조건 받아야 되는 팩감만 있었어도 그것까지 다 견뎌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한 팩감이 없어요. 그래서 네. 아래쪽에 백이 수를 늘리자고 하는 패를 썼을 때 응수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이게 팩감만 있으면 팩감인가요? 이렇게 단수 치고서 다른 데 쓰고 따내면 그냥 단수니까 이제는 없거든요. 네. 근데 팩감이 안 보입니다. 아니, 애초에 중앙 석점 단수 치고 끊고 하는 자리들을 팩감으로 썼다면. 그렇죠.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랬으면 물론 이제 이영진 오단도 다른 방법으로 좀 갔을 것 같긴 한데 실전 진행보다는 훨씬 더 어려웠겠죠. 이거는 이렇게 지금 백이 단수쳐서 수상전에서 흙이 이 백을 잡을 수 있으면 좋지만 네. 흙에 지금 끊겨진 돌들 자체가 생각보다 수가 별로 없어요. 잡혔다는 판단 나오고 있죠. 네, 막았을 때 이쪽이 또 걸리는 거군요. 네. 굉장히 아픈 곳이죠.
지금 이 아래도 잡힌 건가요? 뭐 아래는 한 집이 있기 때문에 잡힌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냥 백이 그 수상전에 돌입하기 전에 좀 득을 최대한 보는 과정입니다. 지금 조여가기만 해도 백이 앞서는 수상전인가요? 네, 지금 백은 수가 아래쪽이 내수가 확보되어 있죠. 그냥 뭐 이렇게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보시면 수가 그래도 내수 이상은 더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근데 안 나오는 여기가 건가요? 네. 이게 자충이 돼서 촉촉수 형태예요. 그리고 묘하게 뭐 5점하고 백이 연결돼서 백도 자충일 것 같은데 일단 흙이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냥 뒤로 여기서- 가기만 네. 하면 되는군요. 그냥 이렇게 메우면요. 백도 메우면 돼요. 그러면 단순히 메웠을 때는 여기를 단수 쳐서 안 되고요. 그냥 이 자체로 뭔가 묘하긴 하지만 그냥 흙이 잡혔어요. 늘어도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가 안 늘어요. 신기하네요. 여기도 네. 수가 전혀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충 형태가 되어 있을 것만 같은데 네. 이게 수가 안 늘어나는 거군요. 물론 지금 나영 구단이 이 수를 해서 여기를 자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잡을 수는 있게 됐어요. 네. 절묘하게. 근데 이걸 잡으면서 넉 점이 다 잡히고 여기가 이으면 이것도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서는 지금은 위쪽이 결국은 다 잡힌 거죠. 그래서 하나 두고서 따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곳에서의 수상전이 흙이 안 되네요. 네. 자, 이렇게 우변이 모두 제압당합니다. 그래서 대역전극 이영진 5단의 불계승으로 마무리됩니다. 용성전 32강전 마지막 경기까지 끝이 났는데요. 결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로써 16강 대진이 완성됐어요. 네, 보시면 지금 대체적으로 이변이 좀 많이 일어났고요. 그렇습니다. 그 중고참 기사들의 좀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기 결과로 인해서 조승아 선수는 유일한 여성 선수 16강 네. 진출자가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조승아 선수는 작년 3기에서도 32강까지 진출했었는데요. 더 높은 곳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최정 선수의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자, 반대쪽 조 확인을 해보시죠. 이 조에서는 이제 가장 눈이 가는 대결은 아무래도 박정환 9단, 김정현 7단의 대결이네요. 네, 역시 그 강자들이 좀 많이 탈락한 모습이고 네. 전체적으로 16강에서 지금 랭킹 1위인 신지서 구단, 랭킹 2위인 박정환 구단을 제외하고는 랭킹 3위 변상일 구단부터 랭킹 10위까지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용성전 대단한 파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바로 내일부터 16강전 생방송으로 전해지게 되는데, 그런데 보신 바와 같이 구단이 단 4명밖에 안 돼요. 올해 새 얼굴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이변이 많이 일어났는데 올해 판도 지금 일단은 신진서 구단하고 박정환 구단이 생존해 있긴 하지만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오게 될지 용성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첫 대결은 유일한 여성 진출자죠. 조승아 선수와 한웅규 선수의 대결로 전해드립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해설의 이희성 해설위원, 바둑캐스터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